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시황 분석이야 워낙에 고퀄리티 훌륭한 채널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론적으로 우리가 왜 세계적인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종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개별 종목과 ET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ETF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ETF 하면 떠오르는 거,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가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패시브 ETF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미국에 있는 액티브 ETF 중에서 85%가 S&P 500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액티브 ETF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ETF는 아닙니다. 그럼 패시브 ETF 중에서도 끝판왕에는 뭐가 있느냐? 저는 오늘 4개를 말씀드릴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인 SOXX, 나스닥 100인 QQQ, S&P 500인 SPY, 다우존스인 DIA 이렇게 4개를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10년 수익률부터 보시면 SOXX 612%, QQQ 359%, SPY 186%, DIA 145%입니다. 요즘 악재도 너무 많고 뉴스만 보면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언제 또 폭락할지 걱정이 되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시황에 상관없이 가장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미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다우존스가 145%, 나스닥 100 359%, S&P 500 186%, 필라델피아 반도체 612%입니다. 10년 전에 매수해서 수면제 먹고 지금 깨어났으면 100% 확률로 수익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10년이란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그 10년 사이에 미중 무역전쟁이 있었고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코로나 봉쇄도 있었고, 지금 웬만한 우량주들 거의 반토막씩 났고 70%에서 80% 폭락한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락장을 다 얻어맞고도 다우존스, 나스닥 100,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두 다 수익권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암울해 보이고 세상 망할 것 같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ETF들이 이런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다우존스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스닥 100은 100종목, S&P 500은 500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ETF는 여러 개의 종목을 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세계 최강 기업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지수화시켰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10년 후에 애플이 망한다면 이 애플조차도 지수에서 퇴출이 되고 새로운 기업이 편입됩니다. 개별 종목과 달리 기업 분석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어떤 기업이 망하든 지수에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기업으로 즉시 대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최강 미국이라는 기업과 그 미국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종목을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새로 치고 올라가는 기업은 편입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 ETF는 그냥 주식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사실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안정성만큼은 세계 최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은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왜?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니까. 설사 망하더라도 100년 안에는 안 망할 거야. 우리가 아무리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길어야 100년 투자를 할 겁니다. 실제로는 30년도 굉장히 힘들죠. 그냥 넉넉하게 제가 100년 잡았습니다. 100년 안에 미국이 망할 확률, 글쎄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 망할 확률보다 우리나라가 망할 확률, 내 회사가 망할 확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서울대가 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미국이 망할 거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어도 100년 안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아지인데 미국이 망하면 사실상 세계 경제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미국이 망할까봐 두려워서 투자를 못하는 것은 어차피 구글에 입사해봤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취업함? 어차피 강남에 부동산이 있어봤자 핵 맞으면 끝인데 뭐하러 투자함? 뭐 이런 논리와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 창업도 많이 하는데 뭐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구글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구글조차도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는 리스크가 큽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서 만약에 구글이 망하면 퇴출이 되고 떠오르는 기업이 새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구글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이런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불안하다면 개인 창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서울대는 뭐하러 입학을 합니까? 어차피 다 망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정말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는 리스크가 당연히 따릅니다. 그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리스크가 전혀 없고 100% 안전한 걸 확인하고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과 백수 중에서 과연 어떤 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입사한 게 리스크가 크다.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가만히 있는 게 리스크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거라면 이왕이면 확률 높은 미국 ETF에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